기술적 분석도 그렇지만, 이 심리적 분석 같은 경우에도 이 뒤에, 이 스텝 3에서 이제 워낙 심도 깊게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라이트하게 다루는 거죠. 정말. 특히 이제 심리적 저점이 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주식에 대한 이 주식 개수, 총 주식수와 유통 주식수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대주주 지분율이 저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이제 25%인데 25% 이상은 돼야 그 안정성을 갖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궤적 M&A 관점에서 보면 음, 이게 낮은 것도 상관이 없거든요. 만약에 유보율이 많다면 유보율이 1000 이상 돼버리면 적대적 M&A 대상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어, 결국에는 이 지분 싸움이기 때문에 적대적 M&A를 누군가 한다. 외국인이 하든 아니면 이 슈퍼개미가 하든 그러면은 이 지금 대주주, 현 대주주하고 이 살려고 하는 그 대주주 간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면서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량주면서 유보율이 충분한 그런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이 대주주 지분율이 좀 낮더라도 저는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작주거나 아니면 그냥 이 500% 미만인 이제 우량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해도 그런 회사들은 조금 이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자제하는 편인 거고. 그리고 이제 슈퍼개미, 이 세력을 확인하는 방법론, 이것도 이제 다 뒤에서 좀 깊이 있게 다루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할 거다라는 거고. 영문에서는 사실 지원을 거의 안 하죠. 심리적 분석 쪽은. 그래서 최대한 좀 근접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냥 노력. 얘네들은 노력이에요. 이게 너무 안 맞아요. 사실.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지표를 좀 쓰고 싶은데 내가 만들려고 지표를 이제 수식을 만들고 싶어도 그 수식조차도 영문에서는 지원을 안 해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유사하게 만들 수는 있는데 그게 조금 이제 어떻게 만들까 계속 고민하고 있고 이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원을 계속 안 하고 있어서 증권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들이 지원하는 것들만 그냥 써야 되니까 어쨌든 심리적 분석은 가장 크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돈, 돈의 기준은 거래량을 보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돈은 내 돈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내 돈과 세력이 가지고 있는 그 돈. 그래서 그 매매로 일어나는 거래량. 거래량을 유심히 보려고 하는데 어떤 거래량이냐? 어, 당연히 장대항공이나 장대음봉이나 이렇게 눈에 띄는 거래량을 이 분석을 고 싶은 거지. 그냥 평소에 찌질거리는 그 거래량을 보려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걸러낼 때 이제 쓰고 싶은 거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종목들 중에 찌질거리는 종목이 있어서 얘를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을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밑에 이렇게 그냥 손만 이렇게 대시면 되면 나오거든요. 거래량은. 좀 적은 거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4,800인 거야. 4,895. 아무거나 하나 찍으면 되거든요. 그냥 적은 걸로. 4,895 곱하기. 이 당시에 대충 가격은 한 요 정도 되니까 8,220원. 문제가 이거라는 거죠. 네. 그날 나는 털고 싶은데 나 혼자 2천만 원어치 들고 있어. 그 2천만 원어치를 팔려면 하루 종일 팔아야 되는 거죠. 하루 종일.
그게 굉장히 좀 힘든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1억 원어치를 팔고 싶어. 팔고 싶어도 못 팔죠. 거래량은 4천주밖에 안 되니까. 팔고 싶으면 이렇게 팔아야 되는 거죠. 얘처럼. 그냥 시장가로 던진 거죠. 그냥 던진 거. 에이, 짜증나. 딱 그거예요. 얘는 사고 싶은데 못 사니까 그냥 긁은 거예요. 그냥 시장가로 내가 그냥 뭐 한 1억 원어치 사고 싶어. 뭐 살 수가 있나? 응? 못 사잖아요. 평소 거래량으로는. 그러니까 그냥 긁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위에 있는 데까지. 그럼 나는 여기서 한 1, 2% 정도에서 사고 싶은데 못 사고 저 위에 8% 높은 가격에서 이제 체결이 돼야 그 수량이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 책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고 싶은데 못 사니까 저 위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샀다가 이제 냅다 던지겠죠. 어디선가. 이런 데서. 신저가. 신저가를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저점 기준으로 오른쪽을 보시면 장대 음봉이 나오죠. 쭉 긁혀 내려온. 이런 날 보시면 그냥 던지는 애들이 시장가로 막 던지는 애들이 막 나오는 거죠. 이런 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그래서 거래량이 미달이 돼버리, 이 거래량이 미달이라는 얘기를 해요. 거래량이 막 너무 없다. 호가창을 열어보면 빈틱도 보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어있는 틱이 안 보이긴 하지만, 5, 6, 7, 8, 9 다 있죠? 지금 이제 시장가에서는 아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어디에서 그런 걸 볼 수 있냐면, 이쪽에 거래량이 이렇게 보이면, 거래량이 적은 애들 있잖아요. 현대 BNG 스틸. 근데 거래량만 적은 게 아니라, 거래량으로 채팅을 하려면, 낮은 거래량은 9천조 알리프지하게 나오네요. 얘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3만주, 4천주. 얘도 4천주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은, 아까 걔는 8천주였는데도, 그래도 가격대가 8천원인데, 얘는 5천원대니까, 말이 안 나오죠, 진짜. 예? 8천주나 이렇게 돼도 8, 5, 40, 4천만 원인데, 3천 주면은, 4, 5, 20, 2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하루 종일 거래는. 답답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고자 할 때는 그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하에 이제 매매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날, 그러니까 9월 8일이나 아니면 7월 28일 이런 날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잠깐 적어볼까요? 이날이 7월 28일이고요. 7월 28일. 그리고 이날이 9월 8일이고요. 네, 9월 8일. 이렇게 적어놓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날도 좀 보고 싶은데 9월 26일. 9월 26일. 이 요날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분봉 차트를 보려고 하는 거라고요. 분봉 차트를 통해서 뭘 보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이 사람. 이 사람이 답답한 사람인 거죠. 지금 거래량이 8,448주. 이, 6, 이, 지금 마이너스 5%가 떠 있잖아요. 마이너스 5.89.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이 8천주를 팔 때
1분밖에 안 되니까 이거 한 사람일 거라고요. 한 사람이나 뭐 끼케야 뭐 한두 사람이 이제 한 건데 이 사람은 답답한 거죠. 내 물량을 시장이 받아주지를 못하니까 이거 호가창에는 안 보이잖아요. 지금 5%가 보이질 지금 틱으로 치면은 이게 몇 틱인지 이제 가늠도 안 되잖아요. 이 5%니까 10개가 넘어가는 거 같은데 이 호가창을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이날 뭐 예를 들어서 한 500주씩 500주씩 조금씩 조금씩 뭐 한 1시간에 한 번 또는 2시간에 뭐 한 번 이런 식으로 팔았다면 손해를 이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 평탄은 했을 거거든요. 한 요 정도에서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팔았으면 좀 손해보고 판다 싶어도 한 요 정도 선에서 팔든 요 정도 선에서 팔아도 그닥 큰 손해는 안 났을 거라는 거죠. 어, 지금 8,500주 정도 되고 그죠? 8,500주 대충 따져도 8,500주에 가격대가 지금 요 정도 가격에 팔 때, 요 정도 가격에 팔 때하고 그러니까 평균 요 정도 6,550원, 6,550원 요 정도에 팔았으면 요 정도 가격이 나와요. 그죠? 근데 8,500원에 5567로 이거 어디다 적어놔야 될 것 같은데요. 암산이 안 돼서 5567로 000인가요? 네, 이렇게 적어놓고 내가 이 정도에 팔아버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쫙 밀려가지고 이제 대충 평당가 한 이 정도에 팔았다고 쳐도 한 6,300원? 요거 6,300원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를 6,300원으로. 6,300원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250원인가요? 6,300원이니까 250원 손해본 거잖아요. 그죠? 8,500 곱하기 250원. 8,500 곱하기 250원. 이게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게 200만 원이잖아. 200만 원. 예? 이게 일반인이, 이 일반인이라고 이거. 분명히 이거 일반인이 8천주 파는 거지. 이 엄청난 부자가 8천주 팔지는 않거든요. 근데 순식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내가 내일 돈을 써야 돼. 오늘 이 돈이 필요해. 예? 아까 한 4천만 원 됐나요? 4천만 원도 안 됐죠? 그 정도 돈이 내일 필요해가지고 손절을 해야 돼. 멘붕이죠? 멘붕이죠, 사실. 지금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또 팔았을 거예요. 이날이 1월 9일이거든요. 1월 9일. 일봉으로 볼까요? 1월 9일. 1월 9일이면 요건가 보네요. 예? 다음날 다시 원수목금 됐네요. 예? 시간적인 여유만 조금만 더 써도 그렇잖아요. 되게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찌질찌질 거리긴 해도 지금 이 차트에서 손절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 붕 떠가지고 그죠? 위에서 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첫 번째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여기까지는 얘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안 오르고 있으니까 그냥 손절 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상가격은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고 이런 파형에서 이런 패턴에서 손절이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설사 내가 익절을 했다고 쳐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 아, 난 그래도 많이 먹었어. 뭐, 물론 개인적으로 만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200만 원을 손해보고 파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은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저는 이쪽 날짜를 보려고 했었는데 이 세 개를 이쪽에서 바로 나와버리니까 이 차트를 보다 보면 저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쓸데없이 이렇게 긁은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사람도.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뭔가 후자가 있으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좀 너무 일찍 긁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긁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 사실은 이 사람하고 이 사실을 알려준 사람 두 명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밀리죠. 세력이 밀어버리거든요. 이, 이 물량을 얘가 가져갔으니까. 그리고 나서 횡보시키면서 위아래 막아버리고 그냥 이 물량을 다시 사야 되니까 시간이 또 필요하죠. 근데 이제 사건이 탁 터지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해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지금 뭐 어떤 현상이 벌어진 것 같은지 그래서 소문이 막 여기서 흘러나오는 거죠. 이렇게 소문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소문이 뉴스로 나온 거죠. 뉴스에 팔아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팔았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수행기법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사야 되거든요. 또 먹었으면 또 팔고 3분의 1포인트. 10% 이상 올랐으면 7% 정도에서 팔아야죠. 그죠? 그리고 나서 종가로 다시 살려고 했더니 음봉이야. 한날 사야죠.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나서 3% 이상 먹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먹었겠죠. 그죠? 또 종가로 또 사야죠. 그러고 나서 다다음 날 또 먹는 거죠. 그리고 또 사려고 봤더니 좀 높아 보여. 그럼 안 사면 되고. 그래도 4%니까 살만하죠. 이 정도면. 그럼 이쪽에서 또 한 번 먹었을 거고. 쓱 먹고 나오고. 그리고 지금 안 밀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서도 살만하죠. 이렇게 하면 되니까. 1차 매수하라고 했지. 뭐 내가 풀베팅 하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먹고 나오고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이제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고 스텝1이 왜 필요하고 지금 급등주 위치에서는 어떤 식의 매매법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굉장히 잘 알려주고 있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런 말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죠? 네. 제가 유사한 방향으로 아까 이런 방향이 있었죠. 어디 갔지? 장난 아니죠? 그죠? 윗꼬리 장난 아니죠, 지금. 네. 뉴스 나왔죠, 이미. 안 밀리고 있고. 그런 얘기들이 진행되는 게 이쪽이었던 거죠. 이런 손해는 진짜 수급을 벗어나는, 한 달 수급이나, 한 달 수급을 벗어나죠. 그 정도 금액이면. 그러니까 너무 쉽게, 그러니까 너무 모르니까 너무 쉽게 팔고 너무 쉽게 사고, 그런 거 물타기를 했는데, 지금 수량도 안 맞고 보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손절을 하더라도 오늘 꼭 다 팔아야 되는 게 왜 그래야 되냐는 거죠. 뭐 내일 뭐 지구가 망하나? 아니면 우리나라 남북전쟁이 터지나? 전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잖아요. 천천히, 느긋하게. 손절을 하더라도 손해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이성을 찾아서 매매에 접근을 해야 저런 손해를 입지를 않죠.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본 사람 수에서는 아까 얘기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돈 얘기는 이제 호가창 얘기, 그 다음에 이 성장주식수에서 대주주금을 빼면 이제 유통주식수가 나오는데, 그죠? 물론 여기에서 유통주식수가 아니에요. 네. 이 대주주 지분만 빼서는 안 되고요. 단기 투자자 물건이 여기 또 있어요. 물론 그것도 유통주식이긴 하지만 얘네들은 1년에 한 번 사고 1년에 한 번 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물량이 여기 잠들어 있기 때문에 더 줄어드는 거예요. 실제 실유통 주식수는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거래량, 평소 거래량, 보유 주식수 이런 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 유통주식수가 부족해버리면 아까 그런 사람, 그 사람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람처럼 그냥 멘붕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일씨 짜증나 하면서 그냥 털어버리는. 그러면서 200만 원 손해를 보게 되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종목은 처음 안 사는 게 낫다. 제가 우선주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선주들이 이런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똑같이 하고 이제 이 매매 방법. 그리고 상패 조건 중에 하나가 며칠 동안 거래량이 얼마 밑으로 떨어지면 상패예요, 상패.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제3자 배송 뭐 유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아니면 시비 발행을 하든지 유통주식수를 어느 정도 이상은 늘려놓죠. 음, 코글창하고 매매 방법 뭐 내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음, 남양유업의 우선주를 지금 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우선주를 좀 볼게요. 우선주는 가장 큰 특징이 이런 종목들의 우선주. 이런 종목이라고 하면 상장 주식수가 16만 주인 거죠. 16만 주. 기본이 한 2천만 주 정도는 돼야 유통주식수가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16만 주면 100분의 1 정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100분의 1이면 얘를 100등분을 해버리면 2,500원짜리 주식이 한 1,600만 주 정도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상관관계는. 그래서 이 가격 곱하기 유통주식수, 이 상장주식수를 하면 이제 평소 유통주식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지 이제 좀 가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내가 기준은 2천만 원에서 1억 사이를 내가 풀 몰빵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날 팔고 나올 수 있냐 없냐. 그걸 보려고 하는 건데 사실 우선주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차트를 딱 열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현상.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거. 아래 꼬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아래 꼬리만 긴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윗꼬리도 길어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윗꼬리도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제 손절인데 멘붕 매도죠, 사실. 그래서 초보 때는 이 멘붕 매도를 좀 막아야 되니까 무조건 제외를 시키는 게 낫다. 그리고 좀 이제 고수 영역에 들어가면 참을성이 길어지니까 그때는 좀 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런 거죠. 그래서 어, 예제로 이제 이런 애들을 보고 있는데 예제로 보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바로 분봉으로 보시면 눈에 확 띌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그냥 보면은 그냥 틱처럼 보이죠. 틱 봉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그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1분봉 가지고는 뜻도 없는 거고 3분봉, 3분봉도 틱처럼 보이고 5분봉, 5분봉도 마찬가지고 뭐 봉이 봉처럼 보이지가 않네요. 그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비어있는 틱 때문에 그래요. 이 중간중간 막 비어 있어가지고 사고 싶어도 못 사고 팔고 싶어도 이 중간에서 나는 팔고 싶은데 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에 사든지 이 가격에 팔든지 이 갭이 굉장히 큰 거예요. 갭 자체가. 그래서 봉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틱처럼 보이는 거죠.
거래량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돈을 벌기는 쉬울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우선주들은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장난질을 쳐요. 그냥 상한가. 조금만 호재가 있어도 그냥 상한가. 그래서 꾹 참고 견딜 수만 있으면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매매법이 있어야죠, 확실히. 그리고 이제 저희 매매법, 제가 알려드린 그 매매법을 쓰면 되는데 사실 그때도 이게 이제 비어있는 팁이 워낙 많아서 그때도 좀 쉽지가 않고. 지금 이제 수정하고 있어서 지금 이런 게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그림 넣으려고 지금 여기에다가 이거는 이제 기초 작업이라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글만 있다가 이제 이런 예제가 들어가기도 하고 필요하면 여기는 사람 얘기고 작전주의에서 이제 다루니까 이 정도에서만 하고요. 추세선 얘기는 아까 충분히 했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경기 지지선으로 판단하는 우량주와 성장주 얘기를 이제 여기서 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음, 심리적 저점을 결정하는 요소는 이 지지선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경기 지지선. 이미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 심리적 저점 얘기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3분의 1포인트. 그죠? 여기가 역대 최고가면 옆으로 그냥 일직선을 그어주면 되고. 그래서 경기 지지선은 최소 3년 이상, 3년 이상짜리, 오늘 날짜 기준으로 3년이면 1년, 2년, 3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그렸던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날짜 기준의 경기 지지선은 요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다시 보면 삼성전자고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조금 이따가 나와요. 여기가 저점인데 뭐 사실 다 필요 없고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한 10년, 10년에서 20년 정도만 보면 그러면 한 요 정도 보면 되나요? 그죠? 그러면은 저점이 여기 나오고 이렇게 선이 거지는데 한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한 10년 정도만 본다고 하면 한 요 정도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점을 찍었어요. 지선 저항선만 볼 거기 때문에 그는 필요 없고 여기가 이제 저점이라는 거죠. 여기가 저점 라인. 근데 오늘 날짜 기준으로 3년이면 1년, 2년, 3년 이쪽을 선을 더 그려도 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선을 더 그리는 거죠. 이렇게. 3년이니까 더 그려도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 밑으로 치고 내려온 흔적이 보이는 거죠. 원래 기존에 있었던 요 날짜 기준으로는 여기였던 거죠. 근데 오늘 날짜 기준으로 3년이면 여기서부터 1년, 2년, 3년이면 여기란 말이에요. 예, 그죠? 3년. 3년 라인이 여기잖아요. 그럼 이 선이 나와요. 이 선이 깨져서 내려갔잖아요. 이게 위기라고. 위기가 오면 기회가 온다고 했잖아요. 자, 이 지지선은 주가를 치고 내려왔을 때 저항선으로 역할을 해버리면 쉽게 얘기하면 이쪽이죠. 얘처럼 얘 저항선 돼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저항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기회인 거죠. 그래서 저점은 여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 차트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 부분만 이제 공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처음에 지지선이 무너진 데가 도대체 어디야? 이쪽에서 무너진 거야? 아니죠.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지선 무너져서 저항선으로 바뀐 첫 번째 포인트. 여긴가 보네요. 그죠? 여기죠. 얘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1년 최소 6개월짜리, 9개월짜리네요. 1년 9개월 정도 되는. 그죠? 거의 2년에 가까운.
단기 지지선이 무너진 포인트잖아요. 그 시작은 사실 이쪽에 있는 여기서 시작된 얘가 무너진 거예요. 여기서 무너졌잖아요. 얘가 뭐예요? 얘는 6개월짜리잖아요. 6개월 중장기 지지선이 무너져서 살아있죠. 저항선 역할을 해버리죠. 굉장히 안 좋은 차트죠. 여기서부터는 이 회사는 투자는 일단 금지죠. 금지. 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저항선 돌파를 할 때까지. 여기서부터 최소 6개월짜리니까 여기 이후에 사야 되는 거죠. 요 이후에. 그죠? 사더라도. 근데 충분히 빠졌냐? 여기서부터 뭐 30%면 뭐 그 정도 가격까지 빠졌냐? 이제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빠졌다. 그러면 이제 사도 되는 거고 샀다. 그래서 더 무너졌어. 그러면은 그 다음 포인트는 얘인 거죠. 얘. 그죠? 지금 이제 치고 올라왔네요. 사도 되겠네요. 그리고 내가 좀 저점에서 잡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최소 6개월이니까 이쪽에서부터 잡아 나가면 되는 거고 분할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조금 사고 그죠? 그 다음 포인트에서 또 좀 사고 그 다음 포인트에서 여기서 이제 무너져 내리니까 한 달 포인트에서 사만가지고 이쪽에서 또 좀 사고 더 저점에서 사고 싶다면 근데 안전빵으로 사고 싶다면 이거 이 장기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에 사는 게 낫죠. 왜? 장기 지지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장기가 무너졌을 때는 중장기 저항선으로 사도 되겠지만 장기 지지선이 무너졌을 때는 장기 저항선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왜 참고 기다리는 게 훨씬 나은지 이 왼쪽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훨씬 나한테는 이득이라는 거죠. 그리고 장대양봉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이쪽에서 그죠? 그때부터 관심을 가질 거니까. 근데 지금 파형은 지금 차트는 나쁘지 않죠. 이때 뭘 봐야 돼요? 나보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사고 있어, 팔고 있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최고점에서 저항선을 그리라고 했잖아요. 그냥.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관심 있게 봐도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고점에서 계속해서 얘도 똑같이 나오네요. 그러면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포인트는 여기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이 이유가. 그죠? 여기서부터 나는 관심을 갖는 거지. 얘네들이 산다고 해서 나도 살까? 이 얘기는 아니라고요, 또. 나는 내 매매법을 쓰려고 하는 거지. 얘네 매매법을 쓰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단순히 참고지표라는 거죠. 제가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지금 오늘 이 시점에 보여드리는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세력을 먼저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얘는 초대형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뭐, 이 슈퍼겜이고, 맥이고 다 필요 없거든요. 그잖아요. 가장 큰 자본가, 두 번째 큰 자본가, 얘네들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얘네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물량이 늘어나고 있냐, 줄어들고 있냐, 얘네들은 좀 늘어나고 있네요. 그죠? 얘네들은. 얘네들도 늘어나고는 있지만, 뭐, 도찐개찐네 아직. 큰 메리트는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외인들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굉장히 급하게 사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를 지금 1월 들어서 그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하다가 1월 들어서 여기 삼성전자 괜찮아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어디서 들었길래 얘를 이렇게 급하게 사고 있을까요? 근데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어, 사도 돼 물었을 때 사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할 매수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장기 투자니까. 그리고 장기 투자에서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면서 비중을 계속 이제 비중만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삼성전자는 그런 식의 투자가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경기지지선은 어떤 식으로 기준점을 삼아야 되는지 카카오 게임즈도 먹고 나오고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쪽에서만 조금 하다가 이쪽으로 오면서는 안 했는데 안 하길 잘했죠. 그죠?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주주와 대표이사들이 멍청한 짓을 했기 때문인 거죠. 지분을 팔아버리는 진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이제 얘네들은 그냥 밥 먹듯이 그냥 해버려가지고 실망감이 굉장히 컸고 일단 카카오 뱅크도 보면 똑같죠. 카카오 자체를 보면 이 지금 보려고 하는 차트가 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딱 열면 그냥 이 선이 그냥 가상선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종목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장대 한번 보이잖아요. 예, 지금 거기 밑으로 지금 떨어진 거야? 안 떨어진 거야? 이런 거에 막 관심을 가지고 지금 갭상도 나오고 지금 되게 좋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갭상 빵 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일 종가잖아요. 전일 종가면 여기잖아요, 여기. 예,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진짜 좋아? 진짜 좋으면 외인도 샀겠죠. 진짜 좋지는 않나 보네요. 음, 그죠? 쌍매도잖아요, 쌍매도. 아니, 이거 지금 둘 다 똑같은 거고, 기관을 기관이 사고 있네. 기관이 사서 오르고 있는 거네. 이거는 비싼 거고. 카카오 하나가 더 예쁜 것 같은데. 항상 이 공부기 때문에 보실 때는 이렇게 같이 보는 게 좋고 이때 상장해서 여기서부터 이 상장한 이후로 지금 전저점 깨지고 전저점 깨지고 전저점 깨지고 계속 하다가 여기서 이제 지금 횡보를 하는 듯한 느낌? 그죠? 그리고 여기가 11월 30일이면 11월 30일이 이쪽이네요, 이쪽. 그죠? 1년은 이쪽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년은 이쪽이에요, 이쪽. 이 그림을 이제 제가 얘를 그린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장기정선이 돌파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대양봉이 나온 이후에 시가 밑으로 떨어진 흔적이 전혀 없죠. 그래서 제가 저거를 그리게 된 거고, 저항선이 지지선이 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그랬던 거고. 그러면 카카오페이는 괜찮냐? 진짜 괜찮냐? 재물을 먼저 봐야죠. 언급할 가치도 안 느끼는 이제 차트만 이쁜 망할 것 같냐? 안 망하겠죠. 안 망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관심을 가질 때는 아니다. 카카오 자체가 엉망이에요. 일단 그게 해결이 돼야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 뇌에서도 좀 벗어나고 그래야. 그러면서도 카톡은 또 잘 써요. 글자로. 카톡에 이제 예를 들면 카톡이 조금만 욕심 부려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될 때마다 또는 이제 보낼 때마다 이 창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좀 생각을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 뭐 생각을 잘하는 걸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얘네들이 광고를 안 넣거든요. 광고가 전혀 없어요. 카카오 메시지 창 보시면. 근데 여기에다가 이 화면에다가 그러니까 카카오톡이 딱 왔어. 그럼 봐야 되잖아요. 볼 수밖에 없고. 이 화면에다가 광고 넣어버리면 대박 날걸요? 얘네들이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광고 넣으면은 바로 투자 가치가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게 이제 시각적으로 탁 표시가 나버리면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광고 수입이 일단은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그쪽으로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일반인들을 위한다고 그러는 걸 수도 있지만, 이 경기 지지선을 판단을 할 때 기업 분할이 일어나든 합병이 일어나든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 띠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부분은 다 삭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신규주 처리를 그냥 해버리는 게 낫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사건이, 큰 사건이 벌어지면, 후보자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익을 다 가져갈지, 이 회사가 이익을 다 가져갈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초보자들은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약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제 삼성전자가 순환 출자 구조잖아요. 거의 모든 회사가 다 지주회사로 이제 구조가 바뀐 거고, 그래서 이렇게 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삼성물산이 안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요거일 수도 있거든요. 비용이 이제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좋게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서 아까 한 얘기가 적대적 M&A 얘기를 잠깐 했죠. 적대적 M&A 그죠? 유보율 관점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뭐 좋다라는 얘기는 못 해요, 제가. 네, 이건 교육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는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이제 외국계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비추. 일단, 네. 그다음에 이 남북 테마, 남북 테마를 바라보는 관점 얘기인 거죠. 지금은 이제 국민의 힘이라고 여기다가 적어야 되겠죠. 네, 국민의힘. 전에는 한나라당이었고요. 뭐 당이야 뭐 당이라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찍고 나면 이제 그쪽에 뭐 좀 도움이 되려나. 이쪽에는 이제 전쟁 관련된 이제 테마들, 이 계절 테마, 이런 얘기들은 다 투자 얘기죠, 투자. 수익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쪽에서 다룰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봄 테마가 있어요. 그러면, 아, 내가 겨울부터 봄까지는 계속 사고 팔고 했을 때, 공벌 가능성이 높겠구나. 여름 테마가 있어. 그러면, 약간 빠른 감이 있으니까, 겨울부터, 어, 초여름까지는 그냥 사고 팔고 했을 때, 나쁜 성적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 그죠? 이해됐죠? 어떤 식의 매매를 하고 싶은 건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 평소 거래량이 미달인 애들은 좀 걷어내고 싶은데 못 걷어내고 있는 거죠. 이 정도 가지고는. 어제 거래량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뭐, 여기에다가 20일 전, 21일 전, 뭐, 이렇게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연속 이틀이나 연속 5일 정도, 연달아서 최소 2만 이상.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2만은 나중에 이제 MACD 레이트를 기준으로 이제 가격 기준으로 걔는 이제 분류를 해야 되니까 이쪽 얘기를 조금 잠깐 해보시면 하시면 얘는 이제 5천 원까지고 얘는 2만 원까지인가 그렇고 얘는 이제 10만 원까지인가 그렇고 얘는 10만 원 이상인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조건 검색을 제가 어떤 식으로 집어넣었었냐면 내 조건식에서 시그널 1 같은 경우에 시그널 1은 거래량 자체가
부족하니까 이제 하나만 넣나 보네요. 얘는 5만 주, 50만 주? 일봉전 거래량인데 5만 주인가요? 네, 5만 주 이상을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교재에서는 제가 2만 주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가격이 영향을 주거든요. 거래량에. 두 개를 곱했을 때 오늘의 이제 이 거래량, 총 거래액이 나오는 거니까 제 관심사는 총 거래액이지 거래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이 싼 애들은 이 거래량을 이 좀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가격이 비싸지면 제가 여기서부터는 지금 얼마짜리냐면 5천 원 이상짜리예요. 5천 원 이상짜리면 2만 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비싼 애들은 이 거래량을 낮출 필요가 있는데 그럼 너무 거래가 안 되니까 예, 저는 2만 주를 넣었던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만 주만 돼도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나는 내가 오늘 팔고 싶은 거는 2천만 원에서 1억 사이만 팔면 되는데 그러면은 뭐, 이 만주 이상만 있어도 만주에 10만 원이니까 그럼 그것자체가 얼마야? 15인가요? 만주 곱하기 10만 원이면? 최소 가격이니까 더군다나. 그잖아요. 10만 원 이상이잖아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아까는 그 맥스 5천 원이에요. 맥스 5천 원에 5만 주 해봐야 아까 그 10만 원에 안주보다 안 되잖아요. 가격이. 총 거래액. 그게 기준인 거다. 근데 그게 이제 지원을 안 하잖아요. 총거래액은 지원 자체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지원이 됐으면 이 네 개를 하나로 합칠 가능성도 있었죠. 그리고 제가 만든 그 지표 MACD 레이트를 썼으면 이 네 개를 쓸 필요도 없이 하나면 충분하죠. 그럼 나머지 세 개를 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그걸 불가능하죠.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놓치는 부분이고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남아산업 같은 거를 사잖아요. 진짜 조심해서 사야 되거든요. 그런 종목은. 거래가 안 되면 진짜 막 돌아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매집이 된 상태에서는 이제 거래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매집을 해서 시장에 내놓는 거는 나중에 저 높은 가격에서 내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 때는 빈틱이 별로 없었는데, 거의 없었는데, 빈틱이 점점 많아져. 그러면, 이거 누가 매집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OBV를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잘 모르겠으면. 그러면 OBV가 당연히 높아져 있죠. OBV는 70이기 때문에 3개월치를 보는 거라고 했죠, 제가. 네, 그래서 기준은 3개월 단위로 막 이렇게 드래그 해가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거래량 보는 거고요. 그 거래량에 대한 설정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기관과 외국인,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어 보이고. 기준을 보시면, 어, 자,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좀 손을 본 부분이라서, 검색을 다시 보시면, 지금 저평가 매수 신호. 제가 기존에도 이 지분율로 이 0.01%막 이렇게 바꿨다가, 여기를, 요걸로 썼다가, 요걸로 바꾼 거예요. 예, 한 주 이상만 더 사면 돼. 그러니까 차트상 더 위로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20일 전 대비, 한 달 전 대비. 기준은 20일,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왜냐하면 외국인의 거의 대부분 70% 정도는 단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한 달을 본단 말이에요. 제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엔벨로프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외국인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엔벨로프 상단에서 팔기 시작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들고 있냐, 이것도 이제 저항선 돌파로 보려고 하는 게 가장 크지만 그 시작은 20일 전 대비 무조건 높아져 있어야 볼 필요가 있는 거지. 뭐, 나머지 종목들은 볼 필요도 없거든요, 사실. 높아져 있지 않으면. 종목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오늘 뜬 종목도 보면 93 종목이나 떠 있는 거야. 저평가 매수 시면. 다 보지도 못하거든요. 이게 저평가 매수에 대한 얘기. 이쪽은 이제 증권통이니까 어디에 어느 화면에 어떻게 들어가야 그걸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속도로 넘어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는 기술적 분석인데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할게요.